최진실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고 국민 배우라는 찬란한 이름 뒤에 남겨진 것은 한편의 비극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나의 아픔으로 완성되지 못한 삶으로 눈물로 가득한 인생으로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진실의 일부만 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들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최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솔직한 고백이 우리가 믿어왔던 이 모든 이야기를 조금씩 뒤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녀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빛나던 순간부터 누구도 쉽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어두운 시간들까지. 그 시절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최진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날은 거의 없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모여들고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 냄새와 함께 자연스럽게 채널은 그녀가 나오는 드라마로 맞춰지곤 했다. 엄마, 오늘도 최진실 나와? 어린아이가 묻으면 어머니는 웃으며 응, 오늘은 더 재미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고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이미 하나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나오면 재미있고 그녀가 울면 같이 울고 그녀가 웃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국민 배우라고 불렀다. 누군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감정을 대신 살아주는 얼굴. 마치 옆집 언니 같고 때로는 딸 같고 때로는 엄마 같은 그렇게 경계 없이 스며드는 사람이었다.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이렇게 계속 촬영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죠. 근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버텼는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그녀는 늘 분주했고 메이크업을 지우는 순간에도 이미 다음 장면의 감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쉬는 시간에도 스태프들과 눈을 맞추며 밥은 먹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녀를 두고 스타인데도 스타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 서 있으면서도 늘 가장 평범한 자리에 서 있으려 했던 사람. 그 모순 같은 매력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을 끌어당겼다. 드라마 속에서 그녀는 자주 울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고 세상에 맞서면서도 결국 무너지는 인물들을 연기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으로만 남지 않았다. 오히려 시청자들에게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어떤 힘처럼 전달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버텨야지. 어느 중년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최진실 보면서 살았어요. 진짜로.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이유였고 다음 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은 희망이었다. 그런 그녀의 이미지 속에는 늘 가족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다녔다. 광고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심지어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늘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믿었다. 저 사람은 실제로도 저럴 거야. 그 믿음은 너무도 강해서 의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팬이 사인회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언니는 진짜 착할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잠깐 웃다가 이렇게 답했다. 저도 사람인데요. 그 짧은 말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최진실은 착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졌고 그 이미지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게 되었다. 촬영이 끝난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불이 꺼진 방을 살며시 열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오늘도 잘 있었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방에서 혼잣말처럼 건네는 그 말은 카메라가 절대 담아낼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최진실다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장면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화면 속의 그녀만을 기억했고 그 기억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마치 진실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그녀의 인생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그러나 정말로 그때, 그 시절에 우리는 알고 있었을까? 그녀가 웃고 있는 그 장면 뒤에 어떤 하루가 있었는지,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끝난 뒤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을 이어붙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모두가 그녀를 이해했다고 믿던 그 시절, 어쩌면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평온한 이미지 뒤에서 최진실의 삶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조성민과의 만남이 있었다. 당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기뻐했다. 정말 잘 어울린다. 이제는 행복해야지. 그런 말들이 신문과 방송을 가득 채웠고 그녀 역시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웃으며 저도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결혼 초반 집안에는 웃음이 있었다. 늦은 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가 아이처럼 웃으며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말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소한 말다툼이 늘어났고 서로를 이해하려던 대화는 점점 짧아졌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침묵이 더 익숙해졌다. 한 번은 집안에서 작은 언성이 오갔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질문에는 화도 원망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지침이 담겨 있었지만 그날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더 깊은 균열만 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반복되었고 그 반복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으며 결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가 어떤 시간을 견뎌냈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시기부터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밝게 웃었지만 촬영이 끝난 뒤 메이크업을 지우는 순간 거울 속의 얼굴은 조금 더 지쳐 보였고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럽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고 이혼이라는 선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사람들의 반응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축복 대신 의문이 쏟아졌고 이해 대신 판단이 따라붙었으며 그녀의 이름 옆에는 어느새 불행, 문제, 논란 같은 단어들이 함께 붙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무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로 그녀를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 해석은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거칠게 퍼져나갔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 수많은 말들이 그녀를 대신해 떠돌았고 그 속에서 진실은 점점 흐려졌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밤 불이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손에 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기사 제목들과 댓글들이 떠 있었고 그중 하나를 읽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아닌데.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고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화면을 꺼버렸다. 그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졌고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채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져 갔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듯한 분위기였다. 그 변화는 너무 빠르고 너무 잔인했다. 한때는 국민 배우라 불리며 모두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해야 할 존재, 해명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바로 그녀가 지켜왔던 이미지, 그 따뜻하고 단단했던 국민의 여자라는 이름이었다.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고 그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진실의 이름은 여전히 뉴스와 기사 속에 등장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는 작품과 연기로 이야기되던 이름이 이제는 루머와 논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속에서 소비되기 시작했고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 세상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그녀를 말하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래. 아니야. 저건 또 다른 얘기야.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떠도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사실처럼 굳어버렸고 그녀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갔다.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커피를 내리던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펼치지 못한 채 다시 접어두었다. 이미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냥 보지 말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방송국 복도를 걸어가던 어느 날 지나가던 스태프들이 잠시 말을 멈추는 순간을 느꼈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떤 시선 속에 놓여 있는지를 직감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눈을 피하거나 어색한 미소만 남긴 채 지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그 변화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질 만큼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다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황급히 꺼버리던 그 반복적인 행동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 역시 그녀를 더욱 압박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현실적인 부담이 겹치면서 그녀의 하루는 더 무거워졌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쌓여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잠은 더 멀어졌고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까? 스스로에게 묻는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다음 날이 오면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잠든 방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열지 못한 채 서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도 쉽게 돌리지 못하는 그 망설임 속에는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고 결국 조용히 문을 열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잘 자고 있네 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 길게 이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그녀의 삶은 점점 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재구성되었으며 그 속에서 진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그 걱정은 때로는 또 다른 압박이 되었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 이해는 완전히 닿지 못한 채 겉돌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의 삶은 점점 더 좁아졌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끝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멈출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회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난 장면들만을 기억했고 결국 모두가 같은 질문을 남기게 된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 시간 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꺼내보지 못한 채 한 사람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한계 끝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모두가 어렴풋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순간 최진실의 이름은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섰지만 이번에는 웃음도 연기도 아닌 침묵 속에서였다. 아침을 깨우는 뉴스 속보는 짧고도 무거웠고 그 한 줄의 문장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설마 아니겠지. 누군가는 TV를 껐다가 다시 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붙잡은 채 같은 기사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으며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거리 풍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방송국에서는 급히 편성이 바뀌었고 예능 대신 특보가 이어졌으며 화면 속에는 그녀의 지난 모습들이 하나둘씩 흘러나왔다. 밝게 웃던 장면, 눈물을 흘리던 장면, 누군가를 위로하던 장면들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슬픔을 공유했다. 추모 행렬이 이어졌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꽃을 들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으며 누군가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한 중년 남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저 사람을 보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단순한 팬의 고백이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상실감에 가까웠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고 미안하다는 말이 반복되었으며 더 잘해줄 걸 이라는 후회가 뒤따랐다. 그 모든 말들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늦게 도착한 말들이기도 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이들 사이에서 누구도 크게 울지 못했다. 마치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오히려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듯 보였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안다. 힘들었던 결혼, 감당하기 어려웠던 현실, 그리고 결국 버티지 못했던 마지막 선택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로써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된 듯 보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배우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 기억은 너무도 빠르게 하나의 정답처럼 굳어졌다. 마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처럼, 마치 그 결말로 모든 것이 이해된 것처럼. 그러나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정말로 우리는 그녀의 삶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로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하나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고 그 이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 선명함 속에서 놓쳐버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우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이해했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전히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시간은 흘러갔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가장 오래 서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최환이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는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게 되었고 세상은 그를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건넸다. 힘내라. 잘 살아야 한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버텨라.
그 말들은 겉으로는 따뜻했고 분명히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위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점점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수십 개의 댓글을 천천히 내려보았다. 환희야, 꼭 성공해야 한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처음에는 그 말들이 고맙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 속에 담긴 시선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며 이미 하나의 이야기를 정해놓은 것처럼 그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누군가의 아들로 비극의 중심에 있었던 아이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순간이 있었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는 이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아, 또 그 이야기구나.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상처를 줄까봐, 불편하게 할까봐 그 배려는 분명 선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 고립시키는 벽이 되기도 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힘들지. 그래도 힘내. 그 말에 그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는 순간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힘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너는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 틀 속에서 그는 벗어나기 어려웠고 아무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해도 사람들은 쉽게 그 이미지를 놓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웃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조차도 혹시나 누군가가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또다시 어떤 이야기로 해석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한 번은 인터뷰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힘내라는 말이요.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근데 가끔은 그 말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 순간 스튜디오 안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꺼내놓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그 방식이 항상 그에게 편안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그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그렇게 그는 점점 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닌 타인이 만들어낸 이미지 속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시선들은 결국 하나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걱정, 배려, 그리고 안타까움. 그래서 더 복잡했다.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감정. 다들 좋은 뜻인 건 아는데 그는 한 번 그렇게 말을 꺼냈다가 끝내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 말 뒤에 이어질 수많은 생각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두가 그를 위해 건넨 말들은 어느 순간 그를 규정하는 틀이 되었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틀 안에서 점점 더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따뜻하다고 믿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무겁게 쌓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순간이 찾아왔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최원희는 그 익숙한 말들에 대해 다른 의미를 말하기 시작했다. 힘내라는 말. 물론 좋은 뜻인 건 알아요.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는 천천히 이어갔다. 근데 그게 꼭 응원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그 짧은 문장은 생각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고 그 안에는 그가 오랜 시간 느껴왔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한마디일 수 있는 말이 그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 가끔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가 조용히 덧붙인 이 말은 그동안 누구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던 지점을 드러냈고,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온 힘내라 라는 말이 사실은 위로이기 전에 하나의 시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람, 지켜봐야 할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는 더 이상 말을 꾸미지 않았다. 저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문장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틀을 벗어나고 싶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잘하든 못하든 칭찬을 받든 비판을 받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오히려 더 성숙하게 느껴졌고, 누군가의 보호 속에 머무르기보다 스스로 부딪히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그는 너무 오랫동안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말들, 솔직한 평가와 냉정한 시선들은 오히려 그에게 닿지 못하고 있었고, 그 공백 속에서 그는 혼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했다. 사람들은 항상 저를 되게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전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를 불행한 아이로 기억하고 있을 때 정작 그는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지만 오히려 더 강한 설득력이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스스로 정리해온 결론을 이제야 꺼내놓는 것처럼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이 말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선을 그었다.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로만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우리가 그를 향해 건넸던 수많은 말들이 과연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했던 말이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의 방향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한다. 모두가 비극으로 기억해온 최진실이라는 이름이 그의 기억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최한이는 잠시 생각하듯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저한테 엄마는 그냥 엄마였어요. 그 한 문장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고, 우리가 붙여왔던 수많은 수식어들이 그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국민 배우도 아니고 비극의 주인공도 아닌 그저 한 아이에게는 평범한 엄마였다는 사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듯 천천히 이어갔다. 여행도 많이 갔어요.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냥 물놀이 하면서 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는 듯한 그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고 그 말 속에는 슬픔보다 더 많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카메라 밖에서의 그녀는 늘 바빴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냈고, 그 시간들은 그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어릴 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웃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 말은 뒤늦게 깨닫게 된 사랑에 대한 고백처럼 들렸고,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기억은 더 작고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된다. 늦게 촬영 끝나고 오셔도 제 방에 들어와서 뽀뽀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조금은 어색한 듯 웃었지만 곧 이어지는 말은 그 웃음을 깊은 감정으로 바꿔 놓는다. 그때는 그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여백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장면이 지금의 그에게는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집 안에서의 평범한 하루. 주말이면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바람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순간들. 그때 그 그림 아직도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감정이 묻어 있었다. 음식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였다. 김치 수제비를 진짜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 안에서는 가벼운 웃음이 흘렀지만 그에게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다. 촬영이 끝난 날이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음식을 나누던 장면.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느꼈던 따뜻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억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극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결론을 내리듯 조용히 말했다.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그 문장은 이 이야기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슬픔이었지만 그가 기억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우리가 붙인 이름은 비극이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삶을 함께했던 사람만이 그 진짜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서로 다른 기억이 하나의 이름 위에 겹쳐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밖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여전히 최진실을 비극이라는 단어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 하나의 정답처럼 굳어져 갔다. 힘들었던 결혼, 감당할 수 없었던 현실, 그리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마지막까지.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했다고 믿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불행한 인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그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아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비극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행을 함께 떠나던 날의 설렘으로 늦은 밤 방에 들어와 조용히 뽀뽀를 해주던 따뜻한 손길로 집 안 가득 퍼지던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에게 그녀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던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였다. 그 단순한 단어 하나가 우리가 붙여왔던 수많은 의미들을 조용히 지워내고 있었고 그 차이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어딘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그녀를 이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그녀를 정리해 왔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선, 가장 가까운 사람의 기억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며 힘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미 충분히 단단해져 있었다. 오히려 놓지 못하고 있는 쪽은 그가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장면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날의 슬픔, 그날의 충격, 그날의 기억을 붙잡은 채
우리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말하며 그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남게 된다. 우리는 정말로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조용히 하나의 문장이 남는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이해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삶의 진짜 모습은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위로도 특별한 시선도 아닐 것이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한 명의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기를,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로만 설명되지 않기를.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다른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지금의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의 현재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